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내란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조사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 사령관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부의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검팀이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겁니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사령관이 직접 지시했고 내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엔 김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했다, 합참 국방부가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무인기를 분실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실제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군 드론작전 사령부가 보유 중인 무인기 현황을 담은 드론사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북 전단을 싣고 평양으로 갔다가 추락한 걸로 알려진 기종과 똑같은 형상의 무인기를 드론사가 83대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기종 이름은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2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100대를 개발한 뒤 드론사에 무상 제공한 걸로 전해집니다. 항속거리가 500km 이상이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까지도 왕복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기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내부 보고서.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가 2021년에 시범 운용한 결과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준치보다 넓은 걸로 나타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적 레이더망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1년 넘게 기술 개발이 필요한 만큼 작전 투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판정하고 있습니다. 비행 소음도 문제였습니다. 나흘에 걸쳐 매번 서너 차례씩 고도 2km로 날려보니 예외 없이 소음이 들렸단 겁니다. 실제로 드론사 예하 부대가 있는 백령도의 주민은 해당 무인기 기종의 소음이 크게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네. 무인기가 소리 커요. 여러분 지나서 때는 자주 보였어요. 자주 훈련했어요. 넓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큰 소음, 2km 이상 고고도로 비행해도 방공망에 발각될 우려가 큰 기종인 셈입니다. 평양 상공의 무인기는 카메라에 찍힐 정도로 낮은 고도였습니다. 드론사가 문제의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저고도로 날렸고 또 내심 북한 측에 발각되길 기대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 새벽 1시쯤 평양에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찍은 거라며 북한이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이 복수의 드론작전 사령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근거라면서 당시 드론사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투하하려고 한 목표 지점은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진 15호 관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15호 관저는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노동당 본부청사와 같은 구역에 있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대북 전단을 떨어뜨림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려 한 외환 유치 행위였다는 주장입니다. 드론사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으로 날려보낸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1차로 10월 3일 새벽에 2대, 2차로 10월 8일 밤부터 9일 새벽에 넉 대를 북으로 보냈는데 이때 한 대가 평양에서 추락했단 겁니다. 1, 2차 작전 모두 목표 지점은
15호 관저 인근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3차는 11월 13일 저녁에 보낸 한 대로 목표 지점은 남포시 일대였는데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군과 해군 기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참은 군사작전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드론사의 경기도 포천 본부와 백령도 예하부대, 사령관 자택, 국방부 정보본부 등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계엄선포 명분 조성용이었는지, 작전 지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의 압수수색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내란 및 외환 특검에 따른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예하부대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고 폐기, 은닉, 조작,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신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 육군 항공단 등 10여 곳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의 핵심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도 수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의 공문 발신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앞두고 군 내부 12.3 계엄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군 내부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연천 무인기 추락 관련 보고서 등 외환 혐의의 핵심인 무인기 관련 일부 자료를 입수한 데 이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도 최근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특검에 나와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답하는 것 자체가 말려드는 거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발표 사흘 뒤 우리 군이 예정에 없던 무인기 비행을 실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문서입니다. 제목은 정찰 드론 중대 숙달 비행 훈련.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드론 75호기가 이륙하고 10분 뒤 74호기가 떠 무인기 2대가 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전에 관여한 군 제보자는 75호기와 달리 74호기는 실제 날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비행하지 않았다던 74호기가 이 훈련 이후 분실 처리됐다는 겁니다.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74호기는 이 훈련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걸로 추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해당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이 내부 문서인 75호기에 대해선 최근 비행일부터 총 비행거리, 시간, 횟수가 기재돼 있는 반면 74호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날리지 않는 무인기를 허위로 날린 것처럼 조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란 특검팀은 해당 문건과 증언 등을 확보하고 관련 의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조윤우입니다.